안녕하세요. 간호지식 제작소입니다. 2025년도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인간호학 총 70문항.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1번 문제는 항암화후법을 받는 환자에게 교육할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항암제는 혈소판 감소를 일으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멍이나 출혈이 쉽게 생깁니다. 이번 문제는 여름 낮 시간에 운동 중 피부가 뜨거워지고 쓰러진 사람의 응급처치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서늘한 곳으로 이동하고 체온을 낮추기 위해 옷을 느슨하게 하거나 벗기는 게 중요합니다. 열사병 응급처치는 체온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도가위는 필요 없습니다. 체온을 빠르게 낮춰야 하기 때문에 미온수가 아니라 차가운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 금지입니다. 알코올은 체온 조절에 좋지 않고 오한이 나면 체온이 과하게 떨어질 수 있어 닦지 말아야 합니다. 3번 문제는 출혈로 인한 저혈압, 차고 습한 피부, 발한 즉 쇼크 증상이 나타난 환자의 우선적 간호중재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출혈로 인한 저혈압 상태에서는 혈액량을 보충해야 하므로 수액을 빠르게 정맥 주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쇼크 환자는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기 위해 다리를 올리고 상체는 낮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혈액 배양 검사는 감염을 의심할 때 하는 검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출혈성 쇼크라 우선 처치가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당 조절과 관련되므로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반응 시 사용하는 약입니다. 4번 문제는 벌에 쏘인 후 후두 부종, 기도 압박감, 소형감 즉 아나필락시스 상황에서 우선적 간호중재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 근육 주사입니다. 기도 부종을 막고 혈압 저하를 교정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냉찜질은 국소적인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도 폐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최우선이 아닙니다. 저체온 유지는 현재의 문제와 관계없고 우선 알레르기 반응 대응이 급합니다. 고압산소요법은 기도 폐쇄를 해결한 후에 추가 치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선은 아닙니다. 부목으로 환부 고정은 골절이나 외상 환자에게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5번 문제는 오른쪽 유방절제술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한쪽 팔의 합병증, 특히 림프 부종 예방 교육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상처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고무장갑을 끼는 것은 좋은 행동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눕는 것은 수술 부위 쪽 팔의 압박이 가해지면 부종 위험이 커집니다. 수술한 쪽 팔에서는 혈압 측정, 주사, 체열 등을 금지해야 합니다.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한 쪽 팔에는 압박을 줄 수 있는 시계나 팔찌를 착용하면 안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수술 부위 쪽 팔에 무리를 줘서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는 전신 2도 화상 환자의 초기 사정 결과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이상소견을 고르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심박동수 70회분은 정상입니다. 분당 60에서 100회는 정상 범위입니다. 평균 동맥압 70mmHg는 정상 범위입니다. 정상 범위는 70에서 100mmHg 사이입니다. 혈청 칼륨 농도 4.5 MEQL은 정상 수치입니다. 정상 범위는
3.5에서 5.0 사이입니다. 소변 배출량은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0.3은 신장 관류 부족을 의미할 수 있어 쇼크나 급성 심부전 위험이 있습니다. 글래스 고온 수척도 15점은 의식명료 상태로 정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는 응급실에 도착한 척수 손상 환자를 옮길 때 간호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통나무 굴리기 기법은 척추를 일직선으로 고정한 채 몸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휠체어는 척추 손상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척추가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목을 굴곡시키면 척수 손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목을 돌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일직선 유지가 원칙입니다. 손상 부위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추가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8번 문제는 전신마취 수술 후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가 구토했을 때 주의해야 할 주요 간호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 기도 폐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간호 문제입니다. 저혈압은 구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된 문제는 아닙니다. 저체온은 구토 자체는 체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후통은 마취 후 기관삽관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구토 시 최우선 간호 문제는 아닙니다. 심장 리듬 문제는 구토보다 다른 원인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9번 문제는 항암 화부법을 받는 환자가 계속 설사를 할 때 우선적으로 사정해야 할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설사는 체액 소실을 가져오고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 위험이 생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피부색 변화는 저산소증 등에서 중요한 지표지만 설사와 직접적인 최우선 관계는 아닙니다. 수면 양상은 급성 설사 상황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평형 감각은 신경학적 문제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신경 반사 검사는 탈수보다 나중에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10번 문제는 암 3기 진단을 받은 환자가 병원을 탓하며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환자의 심리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핵심은 죽음에 대한 심리적 반응 단계, 즉 큐블러로스의 5단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큐블러로스의 5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부정의 예시는 설마 내가 잘못된 거야. 수용은 나는 받아들일게. 우울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타협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가 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는 두경부암 환자가 방사선요법을 받을 때 안위를 증진하기 위한 간호중재를 묻고 있습니다. 두경부암에 방사선요법을 더하면 구강점 막 손상, 즉 구내염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뜨거운 물은 방사선 치료 부위 피부를 더 손상시킬 수 있어 금지입니다. 신음식은 구강 점막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중에는 감염 위험이 있어 공공 수영장 이용은 피해야 합니다. 방사선 치료 부위는 햇빛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추가 손상 우려가 있습니다. 12번 문제는 위장관 출혈 징후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CBC를 통해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수치를 확인하여 출혈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검사, 혈액 배양 검사 등은 응급출혈과는 무관합니다. 13번 문제는 소화궤양 합병증 중 천궁 발생 시 나타나는 특징적인 임상 증상을 묻고 있습니다. 천궁이란 위나 장에 구멍이 뚫려 내용물이 복강 내로 새어나가는 응급 상황입니다. 천궁이 발생하면 바로 극심한 상복부 통증,
복부 강직, 반사성 쇼크, 즉 저혈압과 빈맥이 나타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천공 시에는 서맥이 아니라 빈맥이 흔합니다. 피로는 만성질환의 흔한 증상이지 천공의 급성 징후는 아닙니다. 삼킴 장애는 식도 문제에 관련 있고 천공과는 무관합니다. 체중 감소는 만성 궤양 등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급성 천공과는 관련 없습니다. 14번 문제는 식도암 환자의 수술 직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구강위생을 유지해 감염을 예방하고 분비물로 인한 흡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경구 섭취를 금합니다. 식도 봉합 부위 보호가 필요합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수술 부위 회복 전에는 물도 금지입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장려해야 폐렴 예방이 됩니다. 상체를 약간 높여야 흡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눕는 것은 위험합니다. 15번 문제는 위식도형 유병 환자가 가슴앓이, 윤학통, 자결감을 호소할 때 어떤 중재가 필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양성자톤포억제제는 GERD의 약물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구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장 영양이 필요 없습니다. 발살바 조작은 복압을 높여 오히려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취침 직전 음식 섭취는 역류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식후 바로 눕는 것은 역류를 악화시키므로 피해야 하고 상체를 약간 올린 자세가 권장됩니다. 16번 문제는 급성 담낭염과 총담관 폐쇄가 동반된 환자의 상태에서 예상되는 혈액검사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담관이 막히면 총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해 황달이 생깁니다. 담낭염으로 오히려 백혈구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소파는 담관 폐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폐쇄성 황달에서는 오히려 ALP 증가가 특징입니다. CKMB는 심근경색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17번 문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검사 결과를 보고 현재 상태를 해석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감염이 해결됐으면 HBsAg는 음성, anti-HBs는 양성이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는 HBsAg 음성, anti-HBs 양성이어야 합니다. 자연 감염 후 회복되었으면 HBsAg는 음성입니다. 18번 문제는 간경화증 환자의 사정 결과를 보고 나타날 수 있는 임상 증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간경화로 인한 저할 부민혈증, 삼투압, 초하, 복수가 발생합니다. 통증은 복수보다는 덜 특징적입니다. 복수와 체액 저류가 있으면 오히려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회색변은 담도 폐쇄 시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복수 중심입니다. 안면홍조는 간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복수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19번 문제는 간세포암으로 TAC를 받은 환자에서 천자 부위 합병증 예방을 위해 우선 사정해야 할 것을 묻고 있습니다. TAC는 간동맥을 통해 항암 약물과 색적 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이라 시술 부위 출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천자 부위 출혈, 혈종 여부를 가장 먼저 사정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말초맥박입니다. 복통은 간 자체 문제를 반영할 수 있으나 천자 부위 합병증 사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오심은 항암제 부작용일 수 있지만 천자 부위 합병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소변 배출량은 신장 기능 확인은 중요하지만 천자부위 합병증과 직접적 연결은 약합니다. 간효소 수치는 간 기능 평가에 필요하지만 시술 직후 가장 급한 건 천자부위 합병증 예방입니다. 20번 문제는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 자료를 묻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고혈당, 탈수, 케톤 축적, 대사성 산증으로 폐하가 떨어집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고혈당으로 삼투성 이뇨가 심해져 탈수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DKA에서는 오히려 혈당이 매우 상승합니다. 탈수로 혈압은 저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톤 축적으로 인해 폐하는 감소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이 농축되어 적혈구 용적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21번 문제는 궤양대 장염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을 묻고 있습니다. 궤양대 장염의 핵심 증상은 궤양으로 인해 점액과 혈액이 섞인 혈성 설사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누공은 크론병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궤양대 장염에서는 변비보다 설사가 특징입니다. 복벽탈장은 다른 구조적 문제입니다. 궤양대 장염의 주요 증상은 아닙니다. 부종은 신부전이나 신부전에서 흔합니다. 22번 문제는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식도암 환자의 사정 결과를 보고 우선적 간호 진단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삼킴 곤란으로 인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안 되고 있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신체 요구량보다 적은 섭취 간호 진단이 가장 우선입니다. 삼키기 힘든 것이 문제이지 오심이 주요 사정 내용은 아닙니다. 운동 기능 문제가 아니고 삼킴 기능이 문제입니다. 23번 문제는 크론병으로 소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퇴원 후 식사요법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영양 흡수 저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단백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줘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방은 소화가 어렵고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제한합니다. 체중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충분한 열량이 필요합니다. 장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초기의 고섬 유지는 피합니다. 탄수화물은 주요 에너지원이라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24번 문제는 체액 소실로 인한 고나트륨혈증 환자의 전해질 교정을 위한 간호중재를 묻고 있습니다. 고나트륨혈증이란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원인은 탈수가 많습니다. 치료 원칙은 수분을 보충해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고나트륨혈증에서는 저삼투성 용액, 예를 들면 0.45% 식염수를 사용해 수분을 공급하고 나트륨 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신선동결혈장은 출혈이나 응고 문제 시 사용하는 것이고 전해질 교정용이 아닙니다. 15% 만니톨은 뇌압 감소를 위해 사용하는 삼투성 이뇨제입니다. 20% 알부민은 저알부민혈증 보충에 쓰입니다. 메트로니다졸은 항생제입니다. 전해질 교정과 무관합니다. 25번 문제는 만성 콩팥병 환자가 어떤 사정 결과를 보일 때 우선적인 간호 중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정 결과 고칼륨혈증, 혈청 나트륨은 정상, 심전도는 고칼륨혈증의 특징적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인슐린은 포도당과 함께 칼륨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 혈중 칼륨 농도를 신속히 낮춥니다. 날록소는 마약성 약물 중독 시 사용하는 해독제입니다. 페니실린은 항생제입니다. 고칼륨혈증과 관련이 없습니다.
라툴로스는 간성혼수 예방용 약물입니다. 칼륨 조절과 무관합니다. 염화칼륨은 칼륨을 더 추가하는 것이므로 절대 투여하면 안 됩니다. 26번 문제는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단받은 20대 여성 환자가 퇴원 교육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급성 신우신염 퇴원 교육의 핵심은 처방된 항생제 복용을 철저히, 수분 섭취 충분히, 배뇨를 참지 않기, 증상 재발 시 즉시 병원 방문하기 등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항생제를 규칙적으로 끝까지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르셋을 입을게요는 척추나 허리 문제에서 필요한 거라 신우신염과 무관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세균 배출이 촉진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성교 후 소변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뇨 시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27번 문제는 요실금의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강한 요의가 느껴지고 화장실에 가기 전에 소변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절박요실금은 요의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소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민성 방광에서 흔합니다. 복압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웃을 때 복압이 올라가면서 소변이 새는 것입니다. 모순요실금은 방광에 소변이 과다 축적되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지속요실금은 방광과 요도 사이에 연결 이상이 있어 계속 소변이 새는 것입니다. 기능성 요실금은 신체적, 인지적 문제로 화장실까지 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요실금입니다. 28번 문제는 양성전립腺 비대증 환자가 소변 줄기에 힘이 없고 배뇨 후에도 소변이 흘러나오는 경우 그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BPH에서는 전립腺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면 소변 배출 장애가 생겨 잔뇨, 소변 흘림, 배뇨 빈번 증상이 나타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전립腺 비대가 요도를 압박하여 요도 폐쇄가 생기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며 배뇨 후에도 소변이 조금씩 새게 됩니다. 음낭수종은 고환 주변에 물이 차는 것으로 배뇨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고환염전은 고환이 꼬이는 응급 상황으로 배뇨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덩굴정맥류는 음낭 주변 정맥 확장이며 배뇨 문제와 무관합니다. 서해부 탈장은 장이 서해부를 통해 빠져나오는 문제로 소변 줄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29번 문제는 혈액투석 중 환자가 구역, 구토, 두통, 안절부절 못함 등의 투석 불균형 증후군 증상을 보일 때 우선적 중재를 묻고 있습니다. 투석 불균형 증후군은 혈액 속 노폐물이 급격히 제거되어 뇌에 삼투압 변화가 생기고 내부종,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응급 상황입니다. 우선 조치는 혈액 속과 뇌 속 삼투압 차이를 줄이기 위해 투석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투석 중 수분 섭취는 제한합니다. 항구토제 투여로 구토 증상을 완화하는 것은 부가적인 처치입니다. 30번 문제는 전치고관절 치원술 후 다리 사이에 베개를 대주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관절 탈구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모으거나 안쪽으로 돌리는 움직임은 인공관절을 탈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리 사이에 베개를 대어 내전을 방지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골수염은 감염 문제이고 다리 벌리기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관절운 동범위 증가는 초기에는
운동 범위 증가보다 안전과 탈구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나은 영상을 먼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32번 문제는 왼쪽 뺨, 입술, 아래턱 부위에 간헐적, 발작적 통증이 있는 환자에 대해 통증 악화를 예방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주어진 통증 양상은 전형적인 3차 신경통입니다. 얼굴 부위에 짧고 강한 발작성 통증이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3차 신경통 환자는 가벼운 자극만으로도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실온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이 통증 악화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저열량 식사를 하기는 열량과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통증 부위 냉찜질하기는 냉찜질이 직접적인 예방 효과는 없습니다. 전동 칫솔로 양치질하기는 진동으로 자극을 줄 수 있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왼쪽으로 씹기는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쪽으로 씹어야 합니다. 33번 문제는 손가락의 단추 구멍 변형, 백조 목 변형, 아침 강직과 통증이 있는 환자의 검사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전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양성 소견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만성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 손가락 관절 변형과 아침 강직이 주요 증상이므로 류마티스 인자 양성 소견이 흔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황세포 도월균 양성은 세균성 감염 관련 검사입니다. 저혈 구침강 속도 감소는 염증성 질환에서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알파테아 단백질은 간암 등 종양 표지자 검사에 사용됩니다. 34번 문제는 척수 손상 환자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며 고혈압, 서맥, 박동성 두통, 발한, 홍조 등이 나타난 상황에서 우선적 간호중재를 묻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자율신경 반사 이상 상황입니다. 특히 흉추 T6 이상 손상 환자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자율신경 반사 이상 시 응급관리는 즉시 상체를 세워서 혈압을 낮춥니다. 하지 상승은 금지합니다. 방광팩만, 대변 매복 등 원인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선택지를 보면 수액 주입은 혈압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위험합니다. 하지를 올리면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혈압이 이미 심각하게 높은데 혈압 상승제 투여는 위험합니다. 차가운 환경 유지는 증상 완화에 보조적일 수 있으나 직접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35번 문제는 뇌졸중으로 재활 중인 편마비 환자가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고 자주 살에 드는 경우 어떤 간호중재를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편마비 환자 삼킴 장애 간호의 핵심은 음식물을 정상인 쪽으로 씹고 삼키게 하여 흡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긴 채로 음식을 삼키면 기도 보호에 도움이 되어 흡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제 선택지를 보면 맑은 유동식은 흡인 위험이 더 큽니다. 점성이 있는 음식이 더 안전합니다. 음식을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소량씩 제공해야 합니다. 음료를 빨대로 섭취하게 하면 흡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감각이 없는 쪽으로 씹으면 음식물이 남아 흡인 위험이 커집니다. 36번 문제는 심근경색증이 심부전으로 진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묻고 있습니다. 심부전이란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심부전 진단에는 주로 뇌나트륨 배설 펩타이드 검사를 사용합니다. BMP는 심장 압력이 올라갈 때 심실에서 분비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심부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제 선택지를 보면 C. 반응단 백질은 염증 수치를 보는 검사입니다. 심부전 진단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근색소는 심근 손상의 초기 지표이지만 심부전 진행 확인용은 아닙니다. 트로포닌은 심근경색 진단에 사용됩니다. 심부전 평가와는 다릅니다. 동맥혈 가스 분석은 호흡 상태나 산염기 균형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37번 문제는 심부전 환자의 심전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간호중대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심전도 결과 PR 간격 정상치는 0.12에서 0.2초입니다. 0.18초는 정상입니다. RR 간격이 규칙적이면 정상 리듬입니다. ST 분절은 PR 분절과 같은 높이로 편평합니다. ST 상승이나 하강은 없습니다. 현재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 관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선택지를 보면 심실세동이므로 재세동 시행은 심실세동과 전혀 다른 안정된 리듬입니다. 심전도만 보고 폐부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기 심방수축 소견도 없으므로 12유도 심전도 확인은 틀린 것입니다. 심근경색증이 예상되므로 심장효소 검사 결과 확인하다는 것은 ST 변화가 없으므로 급성 심근경색 소견은 아닙니다. 38번 문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검사 결과를 보고 우선적인 간호진단을 묻고 있습니다. 박출률의 정상치는 55에서 70%이므로 정상입니다. PCWP 정상치는 6에서 12 사이입니다. 19수운 주 밀리미터이므로 폐우열, 좌심부전이 의심됩니다. 심박출량 감소가 주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영양보다 심박출량이 더 급한 문제입니다. 자가간 호능력은 후순위 문제입니다. 피부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전해질 불균형도 있을 수 있지만 심박출량 감소가 훨씬 긴급합니다. 39번 문제는 심부 정맥혈전증 환자에게 피하로 투여할 수 있는 저분 자량 항응고제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에녹사파린은 저분 자량 헤파린 계열 약물로 피하 주사로 투여하며 DVT 예방과 치료에 사용합니다. 와파린은 경구용 항응고제입니다. 베라파밀은 칼슘 채널 차단제로 심혈관계 약물이지 항응고제는 아닙니다. 클로피도그렐은 혈소판 억제제입니다. 사스랄균 인산화효소는 혈전 용해제입니다. 41번 문제는 심장수술 후 24시간이 지난 환자의 사정자료를 보고 예상되는 합병증을 묻고 있습니다. 소변량 감소, 번 증가, 크레아티닌 증가는 심각한 심기능 저하 소견입니다. 심장수술 이후 이런 변화는 주로 급성 심부전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폐색전은 주로 호흡기 증상을 동반합니다. 요로 감염은 주로 발열, 배뇨통 등이 동반되며 번, 크레아티닌 급상승이 주요 소견은 아닙니다. 심장 눌림증은 심장 주위의 혈액이 고여 심장이 눌리는 상황입니다. 주로 저혈압이 나타납니다. 심장성 쇼크는 저혈압, 의식저하 등이 주요 소견입니다. 심장 수치 이상만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42번 문제는 심근경색증 환자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줄이기 위한 약물을 묻고 있습니다. 심근의 부담을 줄이고
산소 소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가장 효과적인 약물은 모르핀입니다. 모르핀은 진통작용, 진정효과, 혈관 확장,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선택지를 보면 아스피린은 혈소판 억제제로 혈전 예방에 사용하지만 직접적으로 흥분을 경감하거나 산소 요구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페니실린은 항생제로 관련 없습니다. 프레드니손은 스테로이드 항염증제로 심근경색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로세마이드는 이뇨제로 우렬성 심부전 시 사용할 수 있으나 심근경색 시 토기 약물은 아닙니다. 4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안정성 협심증은 운동, 스트레스 등으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할 때 심장 근육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져 흉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등산은 운동이므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흉통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는 약물입니다. 등산 같은 유발 상황 전에 미리 투여하면 심장의 산소 수요 공급 불균형을 예방하여 흉통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적 사용이라고 합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은 1 내지 5분 내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통은 흔한 부작용이지만 약물 투여를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44번 문제는 다리를 걷다 보면 아프다가 쉬면 괜찮아지고 점점 악화되는 증상을 보고 예상되는 사정 자료를 묻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간헐적 파행 증상입니다. 말초동맥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말초동맥질환의 특징은 하지 혈류 부족, 운동 시 산소 부족으로 인한 통증입니다. 특히 다리 올리면 혈류가 더 감소하여 통증이 악화되고 다리를 내리면 혈류가 증가하여 통증이 완화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혈류가 안 좋아서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 늘어집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선택지를 보면 혈류 부족이면 피부는 차갑고 창백할 수 있습니다. 발목이 팔지수 정상치는 1.0에서 1.4 사이입니다. 말초동맥질환이면 ABI가 낮아집니다. 다리를 올리면 혈류가 더 떨어져 통증은 악화됩니다. 호먼스 징후는 심부 정맥혈전증 검사입니다. 45번 문제는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응급수술을 준비하는 환자에게 프로프라놀롤을 투여하는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프로프라놀롤은 대표적인 베타 차단제입니다. 심박수와 심근 수축력을 낮추고 혈압을 감소시키는 약물입니다. 복부 대동맥류 파열 상황에서는 혈압이 높을수록 출혈이 심해지고 악화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야 합니다. 혈압을 낮춰 복부 대동맥류의 주각 파열을 막고 출혈을 최소화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 의존성 응고인자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와 와파린 효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비타민 A는 시력, 면역, 비타민 B는 신경계, 에너지 대사, 비타민 D는 칼슘 대사, 뼈 건강, 비타민 E는 항산화에 영향을 줍니다. 47번 문제입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혈관 확장과 나트륨 배출을 위해 투여하는 약물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가지는 대표 약물은 ACE 억제제입니다. 대표적인 ACE 억제제 중 하나가 캡토프릴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시메티딘은 위산분비 억제제, H2 수용체 기량제입니다. 오메프라졸은 위산분비 억제제입니다. 설파살라진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입니다. 메트로니다졸은 항생제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을 구별하기 위해 림프절 생검에서 확인하는 세포를 묻고 있습니다. 호지킨 림프종의 대표적 특징은 리드슈테른베르크 세포 존재 여부입니다. 리드슈테른베르크 세포란 거대한 다액 세포, 호지킨 림프종 진단에 필수적입니다. 비호지킨 림프종에서는 이 세포가 없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제 선택지를 보면 B세포는 림프종에서 관련되긴 하지만 구별 기준이 아닙니다. T세포는 림프종 구분과 관련되지만 호지킨, 비호지킨 구별은 아닙니다. 벼라교모세포는 뇌세포 종류입니다. 자연살해세포는 림프종 구별 기준이 아닙니다. 49번 문제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오한, 배뇨 시 자결감을 호소하고 혈액검사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를 묻고 있습니다. 절대중성 구수 500 이하는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환자는 오한, 자결감 등 감염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간호중재는 보호격리입니다. 외부 감염원 차단이 생명에 직결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산소포화도 저하가 주된 문제는 아닙니다. 혈류 확인은 요로 감염 의심은 가능하지만 최우선은 감염 예방입니다. 혈소판수는 정상입니다. 빈혈이 심각하지는 않으므로 농축적 혈구 수혈은 불필요합니다. 50번 문제는 재생불량 빈혈 환자의 간호중재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재생불량 빈혈은 골수 기능 저하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모두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점막 손상, 출혈 위험 최소화, 감염 예방 철저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약물은 주사보다 경구로 투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사는 주사 부위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구 투여가 우선입니다. 선택지를 보면 관장은 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저단백질 식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한 영양, 특히 단백질 공급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채소는 세균 오염 위험이 있어 백혈구 감소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후 치실 사용은 잇몸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51번 문제는 노화에 따른 폐기능의 변화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폐활량 감소, 흉벽 탄력성 감소, 강젠 알숨량 감소, 기능 잘기용량 증가, 고이산화탄소혈증에 대한 반응은 감소합니다. 노화로 폐조직 탄성이 떨어져 폐활량이 감소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2번 문제는 중등도 이상의 만성 폐쇄폐 질환 COPD 환자에게 기관지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베타작용제 중에서 12시간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약물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속성 베타2 작용제를 찾는 것입니다. 살메테롤은 지속성 베타의 작용제로 12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알부테롤은 4에서 6시간 지속됩니다. 프레드니손은 스테로이드 항염증제입니다. 부데소나이드는 흡입 스테로이드입니다. 이프라트로피움은 항콜린제로 단시간 작용합니다. 53번 문제는 비소세포 폐암 IIA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전 방사선요법을 시행하는 주된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방사선요법을 하는 주된 이유는 종양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방사선만으로 완전 관해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선은 오히려 면역 기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출혈 예방은 방사선의 주요 목적이 아닙니다. 방사선은 혈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4번 문제는 동맹혈가스 분석 결과를 보고 보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징후를 묻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산성혈증, 이산화탄소 증가, 중탄산 감소로 호흡성 산증을 시사합니다. 호흡성 산증이 발생하면 보상으로 신장이 중탄산을 보존하고 몸은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 호흡을 증가시키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과호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이미 PaCO2가 높고 보상으로 과호흡이 나타날 가능성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저산소증이나 반응성 섬액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발열은 ABGA 수치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심한 경우 혈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주된 반응은 아닙니다. 소변 배출량 감소는 신기능 저하나 쇼크 상황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55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전체 후두절제술을 하면 정상적인 성대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즉, 더 이상 성대를 진동시켜 소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인두와 식도 부위를 이용해 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식도에 공기를 집어넣었다가 이를 다시 내보낼 때 인두와 식도 상부벽을 진동시켜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즉, 성대 대신 식도벽 진동을 소리의 원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보기 1번인 전자우두기 사용 시 입을 다물고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우두기는 보통 턱 및 인두 부위에 기구를 대고 기계적 진동을 만들어 소리를 내는 장치입니다. 이때 입이 열려 있어야 기계가 만들어낸 소리가 입 안으로 전달되어 말소리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을 다물고 사용하면 진동이 구강 내로 전달되지 못하고 소리가 작거나 답답하게 울리며 말을 제대로 구사할 수 없습니다. 5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후두암 수술 후 2일째는 기관절개관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절개관이 갑자기 빠지면 기도가 무너지거나 좁아질 수 있어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이때에는 지혈집게를 이용해 기도를 개방하여 기관절개창을 열어두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수술 직후 1 내지 7일 이내에는 기관절개 부위가 아직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관절개관이 빠지면 기관창이 쉽게 닫히거나 붕괴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닫히면 저산소증, 심정지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혈집게를 이용해 기관절개창 양쪽을 벌려 기도를 임시로 열어 호흡이 가능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보기 3번에서 빠진 기관절개관을 즉시 삽입하는 것은 정답이 아닌 이유는 수술 직후 1주 이내에는 기관절개창이 아직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변 조직이 부드럽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때 기관절개관을 성급하게 다시 삽입하려고 하면 기관절개창을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삽입될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연부 조직이나 식도 쪽으로 삽입하게 되면 기도 확보가 실패하여 심각한 저산소증을 유발합니다. 기관 손상, 출혈, 연조직 기흉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7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에탄부톨은 대표적으로 시신경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야 흐린 색각장애, 특히 빨간색과 녹색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에탄부톨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병증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신경염에는 근본적 치료가 아닙니다. 혈중 농도 측정보다는
즉각 약물 중단이 우선입니다. 일시적 증상이 아니며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 시력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58번 문제의 정답은 1번 기도흡인입니다. 고압경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도 분비물로 기도가 막혔을 때, 기관 튜브 막힘, 환자 스스로 숨을 심하게 쉴 때, 튜브 접힘이나 연결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기도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므로 기도 내 분비물 때문에 막힌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기도 흡인이 필요합니다. FiO2 조정은 산소 농도 문제지 고압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물림보호대는 튜브를 깨물지 않게 하는 용도입니다. 지금은 막힘 해결이 급합니다. 연결 부위 확인은 튜브가 빠졌을 때 먼저 확인합니다. 커프 압력은 누기 문제일 때 조정합니다. 5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브로카 영역 손상 시에는 말의 이해는 가능하지만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거나 발음이 어려워지는, 즉 운동성 실어증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베르니케의 영역이 손상되면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즉 감각성 실어증이 생깁니다. 부신경은 어깨목 근육 운동 조절하며 언어와 관련이 없습니다. 미주신경은 음성 연화에 관여하지만 언어 이해와 직접적 관련은 적습니다. 베르니케 영역은 이해 장애가 생깁니다. 3차 신경은 얼굴 감각 및 식기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60번 문제의 정답은 3번 기도 유지기 삽입입니다. 혼미 상태에서는 가장 먼저 기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호흡이 감소하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기도 폐쇄 위험이 커집니다.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인 ABC, AOA, 브리싱, 서큘레이션 중 AOA가 가장 먼저입니다. 쇼크 체위 유지는 혈압 문제일 때 적용합니다. 욕창 위험 사정은 의식 저하 환자에겐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수동 관절 운동 제공은 재활중재로 지금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폴리도뇨관 삽입은 배뇨 관리입니다. 6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두부 손상 후 코귀에서 맑은 액체가 나오면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뇌척수액이 코나 귀를 통해 새어 나오는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해 포도당 검사를 합니다. 뇌척수액은 혈액과 달리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파 검사는 뇌의 정기적 활동 검사입니다. 심복권 반사는 신경 반사 평가입니다. 머리 X선은 골절 확인에 적용합니다. 혈액 배양 검사는 감염 검사입니다. 62번 문제의 정답은 4번 항혈소 판지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혈액이 더 응고되게 해서 다시 막히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과 같은 항혈소 판제는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재발 방지합니다. 진정제는 불안 완화용입니다. 혈전 용해제는 급성기 치료제로 발생 직후 사용합니다. 재발 예방과는 다릅니다. 삼투이뇨제는 뇌압 상승 시 사용, 재발 예방 목적은 아닙니다. 저장성 식염수는 탈수나 전아트륨혈증 교정에 사용합니다. 6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두개내압 상승의 대표적인 임상 징후는 쿠싱 반응입니다. 고혈압, 점액, 호흡 불규칙 등입니다. 특히 맥박 느림은 두개내압 상승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체온 36.6도씨는 정상 체온입니다. 동공 크기 좌우 3mm는
정상 동공 크기입니다. 이완기 혈압 90 mmHg는 살짝 높지만 결정적 소견은 아닙니다. 수축기 혈압 125 mmHg는 정상 범위입니다. 6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흉추 T4, T5 손상 시 주요 문제는 사지마비 중 하지마비, 상지 기능은 정상입니다. CADI면 팔은 대부분 정상입니다. 호흡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나 흉부 근육 일부가 약화됩니다. 배뇨, 배변 조절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행은 불가능하고 걷기 위해서는 보조기구나 특수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휠체어 이동은 가능합니다. 상지 기능이 정상이므로 팔의 힘으로 수동 휠체어를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조 장치 없이 휠체어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 성생활은 하지마비로 불가능합니다. 6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프리징 게이트는 파킨슨병 환자가 걷다가 갑자기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멈춰서는 현상을 말합니다. 흔히 코너를 돌거나 좁은 곳을 통과하거나 감정적으로 긴장했을 때 발생합니다. 환자 스스로 발이 얼어붙은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넘어짐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프리징 게이트가 있을 때 필요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에 선을 긋거나 목표물을 설정 선을 넘으려는 행동이 프리징을 깨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령이나 리듬에 맞춰 하나 둘 등 리듬 자극이 걸음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좁은 공간이나 코너 돌 때 천천히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줄여야 합니다. 보기 3번에서 팔을 흔드는 동작은 상체의 운동 리듬을 만들어주고 이 리듬이 발에도 전달되어 발걸음을 떼는 동작을 유도하게 됩니다. 즉, 팔을 흔드는 것은 걷기 시작을 자연스럽게 돕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67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에디슨병은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 분비 저하로 인해 발생합니다. 알도스테론이 부족하면 나트륨 손실, 탈수, 저혈압이 나타납니다. 코르티솔이 부족하면 저혈당과 무기력증이 나타납니다. 환자가 구토를 하면 수분 손실과 전해질 부족이 악화되어 체액 부족 위험이 커집니다. 분비물 정체와 가스 교환 장애는 호흡기 문제입니다. 고혈당과 신체적 외상 위험은 해당 없습니다. 에디슨병은 저혈당이 문제입니다. 대사율 증가와 대사증후군 위험도 관계없습니다. 대사율은 낮아집니다. 부신 수질 문제와 혈당 수치 불안정은 부신 문제이지만 수질은 아닙니다. 6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부갑상샘 항진증은 부갑상샘 호르몬이 과다하여 고칼슘 혈증을 유발합니다. 고칼슘 혈증은 근육 약화, 신장 결석, 장응 감소, 심부검 반사 감소, 신경근 흥분성 저하를 유발합니다. 반대로 부갑상샘 저하증은 저칼슘 혈증을 유발하여 트로소 징후, 슈보스텍 징후, 경련을 일으킵니다. 선택지에서 장음 증가는 고 칼슘 혈증은 장운동이 감소되어 틀린 것입니다. 트로소 징후, 양성은 저칼슘 혈증일 때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저칼슘 혈증에서는 심전도 QT 간격이 늘어납니다. 혈청 칼슘 7.5 mgdl은 정상보다 낮은 수치로 저칼슘 혈증 소견입니다. 69번 문제입니다. SIDH에서는 항이뇨호르몬 과다 분비로 인해 수분이 과잉되고 혈청 나트륨이 희석되어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혈청 나트륨이 115 mEq이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혼동, 경련, 혼수 등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경학적 증상 관찰이 최우선입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뇌부종과 연관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저나트륨 상태에서는 신체 활동은 제한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도 제한해야 합니다. 밝은 환경 조성은 필요한 간호지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저장성 수액을 공급하면 더 악화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70번 문제는 녹내장 수술 후 산동제와 축동제를 교대로 투여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 후에는 눈 안에 홍채와 점방각이 서로 들러붙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산동제는 동공을 확장시키고 축동제는 동공을 수축시킵니다. 이 둘을 교대로 사용하여 안구 후방과 전방의 유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추가로 녹내장 수술 후 간호는 눈 압력 상승 주의, 체위는 머리를 약간 높이고 무거운 물건 들기나 과도한 힘주기를 금지합니다. 선택지를 살펴보면 동공이완은 산동제의 효과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황반 변성 예방은 녹내장 수술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방수 배출은 촉진해야 합니다. 안구 전방각 폐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 목표는 유착 방지입니다. 이상으로 성인간호학 풀이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가 500명이 되면 이어서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문제풀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나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